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염색체 유전을 예전 우리 개정 과정 전에서는 반성유전과 한성유전으로 나눠서 X염색체 상의 유전, 그 다음에 Y염색체 상의 유전 이렇게 나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성염색체 유전을 반성유전이라고 하는 덩어리 하나에 이제 국한시키면서 그 안에서 X염색체와 Y염색체의 유전을 각각 다루게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 반성유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성유전은 무엇이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성염색체가 관련되어 있는 유전이에요. 성염색체는 사람 같은 경우는 X와 Y 두 종류가 존재하죠. 그래서 X염색체 상에 존재하느냐 아니면 Y염색체 상에 그 유전자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전 형질이 발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반성유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여기서 존재해요.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XX라고 하는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X염색체 상에 대리 유전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염색체의 현상처럼 유전 현상처럼 그대로 유지가 되는 반면에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X와 Y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X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유전은 이제 대리 유전자가 없는 거죠. Y는 서로 뭐 상동 염색체이기는 하지만 대리 유전자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발현을 하고 Y염색체에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제 대리 유전자가 없으니까 단독으로 발현하고 이렇게 발현되는 양상이 남성과 여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발현되는 비율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쭉 읽어보면 성염색체 X 또는 Y염색체 상에 있는 유전 형질을 우리는 반성유전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그 빈도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빈도가 달라지는 것은 차차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X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가장 중요해요. Y염색체보다 훨씬 더 어렵고 이제 더 많이 빈출이 되니까 그래서 Y염색체를 먼저 간단하게 찍고 X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Y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요. 이것은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여자는 걸릴 수가 없어요. 여자는 XX라고 하는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Y를 가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걸릴 수가 없는 질병 혹은 유전 현상. 자, 남자는 X와 Y 각각 하나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자 아빠가 이제 Y 염색체 상의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자손한테 물려줬을 때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아들도 100% 그 유전 현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바로 이 Y 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Y 염색체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아빠로부터 아들에게만 전달이 되죠. 여자 딸한테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아빠의 X와 Y의 염색체 중에서 이것은 X는 딸한테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아들한테 주겠죠. 정자를 형성할 때 X와 Y가 각각 다른 정자한테 분리되어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자들 중에서 누가 난자와 수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남자의 아빠의 X, Y로부터 이제 자손의 성별이 결정이 되고 Y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 형질은 무조건 아들한테 100% 전달이 된다라는 게 바로 이런 Y 염색체에 대한 유전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귓속털 과다증. 자, 귀에서부터 이렇게 털이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아저씨들 혹은 총각들 뭐 있을 수 있어요. 다들 다듬고 다니니까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Y 염색체의 그런 과다증의 대리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빠가 과다증이면 이제 딸은 없어. 아들도 무조건 100% 과다증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Y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요.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가계도를 봤을 때에도 만약에 아빠가 이렇게 걸렸는데 자손을 낳았을 때 딸은 괜찮고 아들은 무조건 걸려요. 여기에서 또 다른 아들을 낳았을 때 무조건 또 걸리겠죠. 자, 그 다음 이 아들이 또 다른 와이프를 만나서 자손을 낳았는데 또다시 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또다시 걸리고 이런 식으로 가계도에서 남자들이 싸그리다가 걸려 있으면 이건 무조건 Y 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에요. 근데 너무나 빤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단독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Y 염색체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X형 색채에 의한 유전이 조금 더 어려워요. X형 색채는 여성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남성도 가지고 있는 반면 남성은 X형 색채 하나로서 다 형질을 발현을 해야 되고 여성은 X형 색채 2개가 있으니까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같이 반응을 해서 이제 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현되는 빈도가 각각 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다르는지 이제 여기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우성 형질이다라고 한다면 이 유전 현상이 우성 형질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시를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X형 색채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XX 없는 유전자, 그 염색 유전자가 없는 XX를 가진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열성 형질들인 거죠. 그 다음 X-X 우성이고 열성 이렇게 이형 접합을 가질 수 있고요. 혹은 X-X-로 해서 이제 이 동형 접합이면서 우성 형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성 형질의 유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개 중에서 2개의 유전자형은 무조건 우성 형질로 발현이 될 거예요. 이건 여자의 케이스고요. 남자의 케이스는 XY나 아니면 X-Y로 발현이 될 수 있죠. 표현이 될 수 있죠. 그 중에서 X-Y만 오로지 유전 형질이 발현이 되고 XY는 발현이 안 된다고요. 자, 남자는 2분의 1의 확률로 발현이 될 거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3분의 2의 확률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X형 색채상에 존재하는 유전이면서 우성 형질이다라고 한다면 여성이 훨씬 더 빈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열성 형질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열성 형질은 문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예인 이제 생식이랑 그 다음에 혈우병 둘 다 열성 유전이기 때문에 자, 똑같이 쓸게요. XX, X-X, 그 다음에 X-X-. 그래, 그 다음에 남자도 XY, 그 다음에 X-Y 이렇게 존재할 수 있죠. 자, 이 중에서 열성 형질이기 때문에 다시가 열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형 접합인 애들은 발현이 안 돼요. 오로지 요 놈만 발현이 되는 거죠. 3분의 1의 확률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열성이든 우성이든 상관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자, 2분의 1의 확률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열성 형질로 발현이 되는 유전이다라고 한다면 남자가 훨씬 더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성이냐 열성이냐에 따라서 남녀의 각각 발생 빈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남자는 오로지 X형 색채 1개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발현. 얘네들은 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2개가 같이 쌍이 돼서 발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빈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대표적인 예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반성 유전 중에서 X형 색채상의 열성 유전인 유전들, 생맹이랑 그 다음에 혈우병 이렇게 2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록생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생맹은 잘 알고 있죠. 초록색이랑 그 다음에 빨간색 얘네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자, 얘네들을 왜 구분하지 못하냐면 이제 시각세포 중에서 이제 색깔을 구분해주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들의 이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각세포의 이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원뿔세포까지는 조금 심화된 내용이니까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고 적색과 녹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X형 색채상의 반성 유전이면서 열성으로 발현이 되는 놈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을 때 우성의 그 비율보다는 아래쪽에서 얘기했던 열성형의 비율대로 발현이 되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남자가 XY고 X-Y일 때 이 다시가 바로 열성이라고요. 자, XY에서는 어차피 우성이니까 정상으로 표현이 될 건데 열성이었을 때는 원래 잡종일 때는 표현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는 X상에 있는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가 없어요. 자, X형 색채를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Y형 색채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서로 여기에 만약에 정록생명의 유전자가 있다면 여기 같은 위치에 정록생명의 유전자가 또 있어야지만이 한 쌍이 정록생명을 발현하게 되는데 얘가 없단 말이죠. Y형 색채는 전혀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F고 그다음에 여기가 뭐 D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자, 각각의 상동염 색채 같은 위치라면 F와 D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 X가 들어가고 Z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얘네들이 이가 염색체를 형성할 때 접합을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것뿐 대립 유전자들은 각각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 남자에서는요 하나의 X 염색체에 어떤 유전자가 들어가든 무조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은 XY 무조건 우성이니까 발현이 되고요. 열성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리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열성 형질이 그대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된다. 남자는 결과적으로 2분의 1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자는요 XX, X, 그다음에 X,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다시가 열성형이죠. 그래서 X와 X-2형 접합의 이 부분에서 얘가 열성형이기 때문에 우열의 법칙에 따라서 우성형질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정상이 튀어나오는 거죠. 2형 접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열성형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정상의 형질을 발현하는 우성형질을 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인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X-X- 열성형이 같이 동형접합으로 존재했을 때만 이제 생명이 보이는 거죠. 그럼 여자 같은 경우는 전체 3분의 1의 확률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발생 빈도를 봤을 때는 남자가 더 높겠구나 이런 것들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남자 여자까지 정록생명 얘기를 해봤어요. 자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혈우병 얘기를 해볼게요. 혈우병은 뭐냐면 이제 상처가 났어요. 그 상처가 났을 때 이제 피딱지가 만들어져서 더 이상 세균도 들어가지 않고 피도 흘러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피딱지가 만들어지는 작용이 망가져서 이제 피가 계속 철철철철 흘리게 되는 그런 병을 우리는 혈우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결핍이 돼서 혈액응고가 지연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혈우병이라고 얘기하죠. 얘도 정록생명이랑 마찬가지로 X염색체상에 있는 유전이고요. 그 다음에 열성 유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와 여자의 케이스에서 둘 다 똑같이 남자는 2분의 1, 그 다음에 여자는 3분의 1로 나오겠네. 그래서 남자가 더 발현이 많이 되겠네.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문제는. 자, 남자는 그대로고요. 여자가 문제예요. 자, X염색체상에 존재하면서 열성인데요. 문제는 열성 동형 접합, X-X- 이런 상태가 되면 이때엔 혈우병만 발현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면 죽음, 치사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원래 적정 수명이 있는데 그 수명이 되기 전에 그냥 딱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게 바로 X-X- 이 혈우병의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X 다시 한 개만 가지고 있을 때는 치사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모이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이제 수명을 단축시켜버리는 그런 효과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보인자는 정상, 그 다음에 원래 XX는 당연히 정상, 이렇게 정상으로 살아가지만 자, 열성형질 원래 혈우병이어야 되는 이 여자는 일반적으로 치사, 일찍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치사해서 이 사람들은 살아남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나질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여자 중에서는 3분의 1이 아니라 그냥 아예 없다라고 생각해줘도 무방할 정도. 그래서 혈우병 같은 경우는 남자에서 대부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정록생명이랑의 차이점은 이제 열성 동형접합일 때의 치사 현상 요것만 다를 뿐 다른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반성유전에 대한 내용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Y염색체보다는 X염색체에 더 집중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풀어요. 첫 번째 문제. 자, 여자 XX를 가지고 있죠. 남자 XY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리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는 상동염색체죠. 자, 남자는요, XY예요. 두 개는 상동염색체가 맞아요. 하나는 아빠가 줬고 하나는 엄마가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감수 분열을 할 때 이가염색체를 형성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서로 대리 유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A가 존재하는 부분에 똑같이 A나 혹은 A 스타가 존재해야 되는데 아예 다른 유전자가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만을 가지고도 발현할 수가 있는 게 남성의 반성 유전이다라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체세포에 있는 한 쌍의 성염색체를 나타낸 거고요. A와 A 스타가 있고 나의 형질은 유전자 B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A와 A 스타니까 X염색체와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지금 Y염색체상에 있으니까 Y염색체에 남자들만 걸릴 수 있는 유전 현상이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걸 가지고 바로 갑니다. 지금 기억과 니은은 서로 복제된 거냐 하고 물어봤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동원체 하나를 가지고 쌍리본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이건 복제한 거죠. 그런데 지금 동원체를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거는 상동염색체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가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제된 게 아니고 남자에서 A 스타의 대립 유전자는 B다? 아니, 대립 유전자가 없어요. X, Y는 대립 유전자가 없어요. 형제 가의 유전병은 반성유전이다. 네, 지금 X염색체 상에 존재하니까 반성유전 맞습니다. 여기 교육과정 전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있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생각을 해줘도 X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성유전이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디귿만 정답이니까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 아빠를 제외했대요. 그러면서 찰수 가족의 구성원의 한 개당 PP 스타, TT 스타의 DNA 상대량을 얘기를 해봤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여동생의 염색체 중에서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 스타와 P는 대립 유전자, T와 T스타는 서로 대립 유전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일단은 이게 여동생 건데 이 두 개가 상동 염색체냐 요거부터 먼저 따져줘야 되겠죠. 상동 염색체라면 동원체가 각각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동원체가 하나이면서 서로 같이 붙어 있죠. 이거는 염색 분체, 복제된 상태. 그러니까 여기가 P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P여야 합니다. P스타 절대 안 돼요. P여야 돼요. 그래서 여동생은 P를 하나 가지고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P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아빠가 주고 뭐 하나는 엄마가 주고 해서 PP 스타일을 가지고 있네요. 대립 유전자의 형태.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엄마는요 P스타예요.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 누나는요 PP스타예요. 이형 접합. 그 다음에 동생도 PP스타예요. 이형 접합. 근데 문제는 철수가 한 개만 가지고 있어요. 엄마, 누나, 여동생 모두 다 두 개씩의 DNA량을 가지고 있는데 철수는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X염색체 상에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엄마, 누나, 여동생은 모두 다 여성이기 때문에 XX를 가져서 두 개씩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철수는 XY이기 때문에 한 개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X염색체 상에 P스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누가 줬느냐? 엄마가 줬겠네. 엄마가 줬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엄마가 줬고 했으니까 누나와 여동생의 P는 각각 아빠가 줬겠네요. 이렇게 아빠가 줬다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TT스타도 볼게요. 엄마 2개, 그 다음에 누나 2개, 철수 2개, 여동생 2개 이렇게 다 2개씩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상염색체상의 이제 유전인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 엄마 같은 경우는 T를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철수나 여동생 같은 경우는 T스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각각 누가 줬냐면 아빠가 줬다 이런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누나도 마찬가지로 누나도 이제 2개인데 하나는 엄마가 주고 하나는 아빠가 줬으니까 한 개는 아빠가 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빠는 T와 T스타를 갖는 스타일이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빠라고 얘기를 해보고 아빠는요 T의 유전자형은 T와 T스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P에 대해서는 반성유전, 우리 X염색체상의 유전이기 때문에 이제 X염색체상의 P스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Y염색체를 가지고 있겠죠. 요렇게. 기억부터. 가는 성염색체이다. 가가 누구야? 얘요. P를 가지고 있는 애? 맞네요. X염색체예요. 기억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이다 그랬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P는요 아빠로부터 물려받았네요. 네, 여동생의 P는
아빠. 그 다음에 피스타는 엄마. 그래서 맞는 말. 자, 철수 아빠는요. T와 T스타를 모두 가지고 있다. 네,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동생 철수 각각 엄마가 가지고 있지 않은 T스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누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T를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엄마는 하나, 아빠가 하나 줘야 되니까 TT스타다. 맞는 말이죠.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 해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요 문제까지예요. 요 문제까지. 우리 열심히 풀어봤는데 반성유전에 대한 문제 혹은 엑스염색 최상에 대한 열성형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계도랑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하심이 더 핵심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